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하는 말에는 나이가 묻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떤 말은 나이를 단단하게 보이도록 하고 어떤 말은 나이를 얕게 보이게 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 엔비디아 상한가 확정이야. 환율 기사 봤어. 그거 다 가짜야. 단정, 편견, 근거 없는 예언. 이 세 가지가 입에 달라붙으면 우리는 경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확증 편향의 포로처럼 보입니다. 그런 지적 수준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나기도 하죠. 단정 대신 질문, 선입견 대신 근거, 예언 대신 시나리오. 이 세 가지를 돌려놓는 순간 당신의 말은 달라지고 당신의 사람 됨됨이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희망 레시피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지적으로 보이게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새로운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정이 신뢰를 갉아먹는 순간, 단정의 습관은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다 그렇지. 절대 아닐걸?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데.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지난 커리어와 품격을 한순간에 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있는 52세의 조현 씨. 그는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시세는 차트 보면 끝이야. 이대로면 이번 분기 최고야. 빨리 진행해봐. 하지만 그의 말의 근거는 기사 제목 몇 줄, 단톡방의 캡처, 유튜브 썸네일. 그리고 어느 날 팀의 막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 숫자의 근거가 뭔지, 가정은 뭔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제서야 그날 알았습니다. 아, 나는 확률의 세계를 사실처럼 말해왔구나. 대체로 단정 짓는 것은 편합니다. 그리고 빨리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성은 속도를 늦추고 맥락을 묻습니다. 날씨도 환율도 정치도 단정할수록 지적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세대 일반화 카더라가 만드는 얕음. 폭염이 길어지면 요즘 날씨 앱은 다 틀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몸은 체감 온도에 반응합니다. 날씨 앱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이 변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현상과 느낌을 분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당신의 말에도 현실성이 붙습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AI로 전부 조작한 거야. 50대 중반의 한 남성은 단순히 단톡방의 카더라를 믿고 환율이 오늘 크게 꺾인다고 지인들에게 떠들었다가 결국엔 숫자가 반대로 움직이는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보를 소비한 것이 아닌 감정을 전파했던 것이었죠. 세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 말. 출처불명의 카더라 통신. 복잡한 현상을 음모로 봉인하는 습관. 결국 듣는 이는 경험이 아니라 본견을 보게 됩니다. 지적으로 보이는 말들은 사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다. 지적으로 보이는 말은 번지르르한 전문 용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한, 조건, 가정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지난 3개월 평균으로 보면 만약 X가 유지된다면 Y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내 체감으로는 비슷했지만 확인해 볼게. 등등. 이러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핵심 가정이 되고 자연스레 나오는 인과 관계에 있어 결론 도달 또는 제안까지의 대화 방식이나 말들은 말하는 일을 차분하고 신뢰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전부가 아닌 내가 모르는 것을 다루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휘력을 높이는 지적 조언.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적인 대화와 태도를 보이는 중요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레시피의 중요 핵심.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정 대신 판단 보류 문장 습관. 지적 성숙은 확인을 과시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 범위에선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와 같은 한 줄을 먼저 두면 말의 공격성이 낮아지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환율 이번 주엔 무조건 바닥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번 주까진 수급상 반등 여지는 있지만 정책 코멘트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상대는 당신을 예언자가 아니라 확률과 가정을 아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들이 신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사실, 해석, 추정을 구분하는 말하기. 한 사건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사실, 무엇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로는 해석,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까를 나눠 말하면 지적 수준이 즉시 달라집니다. 희망 레시피가 자세한 예시를 들어봅니다. 오늘 체감 온도는 33도라는 사실. 이러한 날씨는 중년에겐 탈수, 혈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그래서 11시에서 3시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추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말하기는 장소와 인물 구분 없이 우리 일상에서도 금융으로도 적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위를 분리함으로써 감정이 아닌 근거로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출처를 확인하는 1분의 품격. 우리 일상에서의 제목은 종종 과장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본문을 열어 숫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즉 전월, 전년, 전분기 등을 가능하면 1차 자료를 한번 클릭해 보는 1분을 투자하는 거죠. 여론조사라면 표본 수조사 시점 오차 범위를, 시세 기사라면 기준 가격과 변동폭의 단위를 봅니다. 비트코인 급등설도 원문을 보면 특정 거래소 제한 이슈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 관점 한 편을 함께 읽는 습관까지 더하면 당신의 말에는 자연스레 균형이 묻어납니다. 네 번째, 단정문을 질문문으로 바꾸는 기술. 시세. 오늘 무조건 오를 거야. 네가 봤던 거, 그건 가짜야. 와 같은 닫힌 문장은 논쟁만 키웁니다. 내가 놓친 전제는 뭘까? 이 수치의 시점이 언제였지? 반대 데이터는 없는 건가? 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걸어보세요.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의 핵심 가정이 뭐였는지 함께 찾아볼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질문형 전화는 관계를 지키고 말의 무게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5번째, 단정 대신 시나리오로 준비하기. 중요한 뉴스와 숫자는 보통 하나의 길만 내지 않습니다. 최선 기준 최악의 3갈래를 그려두고 각 경우의 할 일을 미리 정하세요. 환율의 경우로 예를 들면 상승 시 해외 결제 줄이기, 보합 시 관망, 하락 시 분할 환전을 한다던가, 날씨로 예를 들어서 폭염 시 일정의 강도를 조정하고, 보통 날씨면 평소 루틴, 비예보 시 실내 대체 운동과 같은 3갈래의 방식을 두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즉흥적인 단정을 피할 수 있죠. 시나리오는 예언이 아니라 행동을 돕는 지도입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이자 철학의 아버지라 칭송받았던 그는 지성은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모름을 인정하고 질문을 쌓으면서 확인을 반복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중년의 말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나이는 숫자지만 말은 이력서입니다. 단정, 편견, 예언으로 채운 문장은 당신의 시간을 값싸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확신 대신 가정, 판단 대신 질문. 우리 주변에서 보이고 접하는 비트코인이나 환율, 날씨들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속도, 근거의 습관, 그리고 태도의 품격입니다. 중년의 지성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멈춤과 여백, 그리고 확인에서 자랍니다. 여백을 가진 문장, 근거를 붙인 문장, 사람을 세우는 문장을 쓰는 당신. 당신의 다음 한 줄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오늘의 새로운 레시피와 함께 희망 레시피는 오늘도 품격 있는 중년의 말하기를 응원합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